자, 그럼 다시 원위치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한둘도 아니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이제 집단 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집단 소송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온 길에 양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해야 훌륭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훌륭한 집단 소송. 훌륭한. 그냥도 아니고 훌륭하게. 네, 훌륭하게. 예, 한번 들어볼게요. 상처받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 그 라돈 침대 같은 경우에 소송을 단체로 모여서 지금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집단 소송이랑 공동 소송이랑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원고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한 명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나머지에게 동일하게 다 미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만약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그냥 한 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공동소송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원고들만 그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처음부터 또다시 다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 증권 소송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동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 라돈 침대 집단 소송할 거야라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공동 소송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라돈 그 침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원고들이 이제 모여서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네. 같이 대응을 하자라 해서 공동 소송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네. 카페에서만 활동을 해도 그러면 제가 참여한 것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법무법인에 다 위임을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자체도 사실 법무법인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와서 같이 소송 의뢰할 분들 모이세요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일정 금액의 착수금을 내면 그러면 이제 나도 같이 원고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 거죠. 착수금을 일정 금액 낼 수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이고요.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라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체적인 뭐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은 사람은 뭐 30 얼마, 아닌 사람은 뭐 10 얼마 이렇게 해서 퍼센트에 나름대로 따라서, 이제 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네.